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호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짝사랑하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보통 나의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호감형으로 볼 거라는 기대감에 상대방에게 다가가지만 막상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를 호감형으로 보게 되는 심리법칙이 있는데요. 호감을 부르는 심리법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미 많은 영상과 책으로도 나와 있을 만큼 이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 노출 효과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것을 더 좋아하기 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대학교의 교실인데요. 3월이나 9월 학기 초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사실 같은 과나 동기 아니면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좀 어색하죠.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쯤 그분들을 다시 보면 학기 초보다는 어색함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걷다가 우연이라도 보면 생각보다 반갑죠. 뭔가 이상하죠? 분명 그분들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친숙합니다. 그저 많이 본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호감이 생긴 것이죠. 실제로 리처드 모어 랜슨과 스콧 비치가 200명 정도 수강하는 강의실에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매력적인 여성 4명에게 0번, 5번, 10번, 15번 이렇게 조용히 출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 학생들에게 이 4명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평가해달라고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나 이들은 가장 많이 출석했던 여성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대학교 때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커피숍 하나가 있었어요. 우연히 커피를 사러 갔는데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제가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책에서 단순 노출 효과가 호감을 가져온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접 실행을 했죠. 거의 학교 갈 때마다 그 커피숍을 들렸어요. 그냥 커피만 주문하면 나를 기억 못할까봐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 2개, 시럽을 2번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얼마 후에는 주문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친해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최대한 자주 얼굴을 보이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단순 노출 효과를 꼭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본인이 싫은 사람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 노출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반감이나 짜증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보는 것보단 먼저 상대방에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비슷할수록 호감을 부른다는 것인데요. 이 비슷하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이나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것이나 경험, 심지어 외모까지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외모부터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리자 드브루인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 참가자들은 다른 사진들보다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죠. 즉, 상대방과 비슷한 외모,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썼는지에 대한 여부, 머리 색깔, 문신 등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면 상대방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호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생기면 다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생기면 다긴 하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신체적 매력은 호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발언을 좀 해본다면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상대를 선택할 때는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았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상대방과 실제로 유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부터 시작해서 사회경제적 수준, 심지어 이름의 첫 글자, 생일, MBTI, 휴대폰의 종류까지 실제로 상대방과 유사한 것이 있을수록 호감을 가져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나 대구. 헐, 나도 대구인데.
이러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지역 출신이면 갑자기 친밀감이 확 생기죠. 또 같은 전공의 대학 후배라면 뭔가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실제로 유사한 것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유사한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지각된 유사성. 즉, 내가 상대방과 실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서로 닮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고향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관과 취향을 가진다면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과 유사한 취미나 흥미,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국밥 진짜 맛있는데 이러면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서로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라이언의 심리생활 유튜브를 본다든지 스카이다이빙을 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든지 등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막 신나가지고 본인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을 좋게 볼 거예요.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만든 링크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버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상대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태도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일관되고 올바른 이해를 얻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나와 유사한 사람을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내가 괜찮은 거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안심시켜주니 당연히 호감이 가겠죠. 또 뇌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거울 뉴런을 언급했는데요. 거울 뉴런이 자신의 뇌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 공감하여 마치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해요. 그 결과 감정이 이입되고 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호감을 부르는 두 가지 심리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1. 상대방에게 자주 얼굴을 보이는 것. 2. 서로 비슷한 점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 법칙을 통해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